암이 전이 됐을 때 생기는 주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암이 전이 되었을 때 생기는 주요 증상이라고 한다면 참 질문 자체가 좀 막긴 한데 어디에 전이 되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암의 특징이 전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옮아져 가는 거, 이게 전이죠. 옮아가지 않는다면 암이 아니죠. 양성 종양이고 다른 데로 옮아가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죠. 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당연히 전이 되는 부위마다 다른데 암으로 생겼을 때는 6개월 이내에 6kg 이상 빠집니다. 6개월 이내에 6kg 이상 빠진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살을 빼기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하면서 밥맛이 없으시고 또 출혈이 있습니다. 출혈,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장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대장의 항문으로 출혈이 나오는 것이고 위장에 암이 생겼으면 입으로 출혈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식의 출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상, 이걸 피로독이라고 하죠. 피로독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든지 과로하면 피로하기 마련인데 피로하면 집에 가서 손발 씻고 밥 먹고 들어 있으면 50% 이상 피로가 풀립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피로가 싹 풀려서 언제 그러느냐는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의 피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도저히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고 이럴 때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지 않나. 만성 소모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암에 반드시 있을 것이 하나가 체중이 빠지는 것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살짝 덧붙였습니다. 의외로 암을 키우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암을 키우는 식습관 제일 중요한 게 설탕입니다. 설탕.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그런 말씀 아십니까?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그러나 굳이 설탕을 통째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이나 또는 과자 종류에 보면 둔갑된 형태로 암이 다 들어있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둔갑된 형태의 설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설탕을 먹는 거예요. 김치를 먹어도 그렇고 김치찌개를 먹어도 그렇고 대부분의 음식이 설탕이 다 들어있고 또 과자를 먹을 때는 그 속에 설탕이 아주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설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죠.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설탕,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의 식습관이 암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나쁜 음식이라 하더라도 과식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독성에 대해서는 우리 몸에서 다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죠. 스스로 몸 안에서 다 풀어버리고 독을 없앴다는 것이죠. 그게 간이지 않습니까? 모든 독은 간에 다 모입니다. 간에 다 모이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화학 공장이 이 간이 독을 해독시켜 주기 때문에 독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몸에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간에서 독소가 다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독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담관인데 그 담관을 통해서 독이 빠져나가는데 담관이 딱 막히면 도로 간으로 역류가 되죠. 그러게 되면 쓸개와 간의 독소가 해소해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나요. 그게 바로 암이 되는 것이죠. 간암 이런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빨리 먹는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과식을 해서 몸에 들어가서 남은 것들이 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은 병질변 밑에 입부자가 3개가 있고 밑에 매산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산처럼 많이 해서 생긴 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을 함부로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식습관만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에 의해서도 오는 거고 신경에 의해서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감정에 의해서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 또 먹을 거 말 거 산처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원인에 대해서 오히려 암이 자꾸만 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암에 걸렸으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쓸데없는 것을 많이 먹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임상에서 강조를 하는 건데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서 몸에 도움이 되는 걸 메이저라고 하죠.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은 많이 먹어야 몸에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마이너 팩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량 원소라고 하는 것인데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것들은 조금 먹어야 됩니다. 조금 먹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촉매 역할을 해줘서 도와주는 것인데 임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종류를 너무 많이 먹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원소를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과잉돼서 암이 드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리하면 정말 많이 먹어야 될 음식을 많이 먹는 건 괜찮은데 적게 먹어야 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거 혹시 내 주위에 소위 영양 음식이라고 영양제라고 해서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분별하게 많이 먹는 것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소량으로 흡수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뇌에 종양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 식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또는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좋다더라 하는 것을 근거 없이 많이 먹어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몸에서 암이 생기고 암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 한국인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 암 환자들은 굶어 죽는다 그러죠. 굶어 죽는다. 서양 환자들은 배 터져 죽는다. 한국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왜 그러냐 하면 암에 걸리면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 이래서 워낙 제한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다 금하고 제한하다 보면은 결국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양의 암 환자들은 자기가 암 걸리면 친구들한테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내가 암이란다, 내가 이렇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이거 많이 먹어라, 저거 많이 먹어라 하면서 막 가져옵니다. 막 가져오다 보면은 많이 먹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한국 암 환자들은 너무 안 먹어서 결국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 그래서 암 환자는 영양실조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암에 대한 치료의 원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암을 치료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10, 암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1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분의 7이나 8 정도는 잘라내야 됩니다. 암의 조직을 잘라내고 암의 독소 한방에서는 사기라고 하죠. 나쁜 기운. 사기를 잘라내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정도 3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 몸의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우리 몸의 원기로 하여금 스스로 남아있는 암기운을 제거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거사라고 합니다. 전기를 북돋워 주어서 사기, 즉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부정거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암을 수술을 하든지 또는 제거하는 치료하는 약을 쓰든지 해서 암을 쫓아내는 치료를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부정을 못해서 그런다. 북돋워 줄 부자입니다. 전기를 북돋워 준다. 우리가 부조한다 그러죠. 부조. 북돋운다. 힘을 북돋워 준다 할 때 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부정을, 즉 전기는 원기인데 몸에 원기를 바짝 도와주면 몸 안에 있는 원기가 면역력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스스로 암을 쫓아내고 제압시키는 겁니다. 물론 몸속에 있는 암을 다 제압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의 세포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보통 100조개라고 합니다. 100조개. 100조는 세알릴 수가 없는 거죠. 무한히 많다는 겁니다. 무한히 많은 100조개의 세포가 매일 대사를 하는데 완전한 대사를 하지 못하고 전자 한 개가 불완전한 소위 불완전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자 한 개를 빼앗긴 세포가, 특히 그것이 DNA 핵에서 전자를 빼앗기면 그 세포가 병든 세포가 되어서 바로 돌연변이에서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하지만은 음식을 먹어서 또는 생활 습관이 어떻게 해서 암이 걸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50% 이하입니다. 50% 이상 주된 원인은 돌연변이 된 암세포입니다. 정상세포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해서 전자 한 개가 부족한
암세포로 바뀌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이 무려 5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0% 이상 돌연변이 된 암세포가 갑자기 확 증가하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원기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내게 만들어서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10억 마리 이하로 줄어들면은 암이 아니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100쪽이라고 얘기했죠. 누구든지 100쪽의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있습니다만은 암세포가 10억 마리 이상 발견이 되면은 암이라고 하고 그 이하로 줄어들면 암이 나았다, 암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억 마리 이하로 줄어들게 만드는 데는 약으로 끝까지 하다 보고 끝까지 수술로 하다 보면은 결국 암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몸 자체 내의 힘으로 암을 쫓아내고 만들어서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있기는 조금 있어도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적과의 동침을 만들어 버리면 평생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생활 습관,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원칙 있으신가요? 네, 건강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이 얘기해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죠.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자. 여기까지는 나는 할 수 있고 또 저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후로는 이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기대를 하게 되면은 자꾸만 실망을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짜증을 부리거나 기대를 하다가 자꾸만 화를 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몸에 병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신경질적인 사람, 많이 불안해하고 긴장해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완벽주의자죠. 완벽주의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병인데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자기가 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부족해도 된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좋죠. 제가 결혼을 하는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참 의미 있고 아주 행복한 일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미리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신랑, 이 신부 이외의 다른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또 내 신부, 내 아내, 내 남편에게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고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를 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한다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래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매이다 보면은 결국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면에서 자유하고 놓을 수 있는 거, 요심을 다 가지지 않는 거, 요심을 푸는 거, 그런 훈련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첩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암을 예방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이해 못합니다. 그냥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자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 중에는 사실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있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많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빨간색은 심장에 좋고 피에 좋고 노란색은 간에 좋고 파란색은 또 위장에 좋고 흰색은 폐에 좋고 검은색은 콩팥에 좋고 그거 다 있는데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특히 실제적으로 흰 색깔이라든지 검은 색깔의 음식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흰색 같으면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또는 버섯 이런 거겠죠. 그리고 검은색 같으면 미역 같은 거 이런 음식인데
생각보다 흰색과 검은 음식이 많이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흰색과 검은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다 먹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색깔 중에도 색깔이 진한 게 좋습니다. 진한 색깔의 음식,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면 할수록 과일은 채소에 미치지 못합니다. 채소가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채소 속에 들어있는 물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 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탄수화물의 음식인데, 생각보다 채소와 과일을 너무 안 먹어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먹더라도 색깔이 진한 것,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것을 많이 먹자라고 하는 것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생각도 못했던 암의 예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원기라고 하는 것은 8대2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음식이든 먹어서 위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돼서 에너지가 되는 것은 80%, 정신적인 에너지로 되는 것은 20%.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건 바로 사실 20%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80%는 못 됩니다. 정신력은 20%, 위장은 80%. 음식을 잘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와 장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와 장은 평생 써먹을 것인데 그것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우리 몸에 원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의 원기가 있고 하나는 후천의 원기가 있습니다. 선천의 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기, 신기, 콩팥 신자를 쓰는데 양기를 말합니다. 섹슈얼 에너지 파워, 성적인 기능 이거죠. 이제 청춘이 되면 한창 하다가 갱년기 되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비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기능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화의 기능, 위와 장의 기능, 비기입니다. 비기. 사람은 신기가 약해져도 비기가 강해지면 그 힘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신기와 비기가 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원기가 떨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든 소화하고 흡수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위와 장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 그게 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위장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이 먹지 말고 조금 적게 먹고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먹으면서 자극성 있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몇 가지 원칙 그렇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암 환자는 누구든지 나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즘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입니다. 또 암이 있어도 천수를 다하는데 아무리 지장 없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 환자나 암이 없는 사람이나 천수를 같이 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암은 완전히 제거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어도 큰 효과,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은 경우가 갑상선 암으로 지금 10년 이상 되었는데 연세가 많아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그대로 그냥 케어만 합시다. 이걸 관리라고 부릅니다. 관리만 잘하면 꼭 칼을 내지 않고도 천수를 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당황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비관하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하지 마시고 정말 내 나이에 내 체력에 정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반드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도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 게 더 많다.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음식, 영양을 취하면서 치료의 방법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하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단 관리를 하는데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뱃살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뱃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식사를 적당히 잘하면서 운동을 하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는데 뱃살이 안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먼저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식사는 항상 그렇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순서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먼저 채소를 먹으십시오. 채소를 먹고 반찬을 다 먹는데 그 다음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질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데 밥은 조금 적게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남긴다.
그러한 원칙을 딱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밥을 천천히 먹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5분이나 10분만 있으면 포만감을 느끼면서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이 조금 더 부르게 해지면 딱 숟가락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음식을 계속 먹으면 10분만 있으면 배가 부풀어 나서 터져나갈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쁜 포만감이 생기게 되죠. 음식을 먹어서 제때에 먹어서 하루 3끼 먹는데 제때에 먹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뱃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때에 먹지 않고 때가 아닌 때에 먹는 것, 밤중이라든지 또는 먹지 말아야 될 때에 먹는 거, 여분에 먹는 이런 것들 때문에 뱃살이 많이 찐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3끼 먹는 밥 이외에 맥주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기호식품 때문에 오히려 여분의 칼로리가 많아져서 그것들이 뱃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모든 음식은 당이 되죠.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개가 다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뀔 확률은 제일 높고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바뀔 확률은 조금 낮아요. 하지만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으로 쓰고 남은 것은 또 전부 다 중성 지방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도 남은 것은 지방이 되고 단백질도 지방이 되고 지방도 지방이 된다. 그러니 몸속에 남아있는 것은 지방이죠. 중성 지방이죠. 간에 쌓이면 지방 간, 심장에 쌓이면 지방 심, 내장에 쌓이면 지방 내장, 내장 지방, 그리고 배에 쌓이면 뱃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뱃살이 쌓일 때는 배라든지 옆구리라든지 허벅지 이런 데 쌓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둥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사를 반드시 식사를 할 때 하자. 할 때 이외에는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식사할 때에는 식사 순서를 좀 지켜서 하자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뱃살이 자꾸 찌고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운동 할 거 없고 걷기만 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1시간에 5km 정도 빠른 걸음으로 일주일에 4번 이상 그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코 위를 오르듯이 이렇게 크게 저으면서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면 100% 빠집니다. 뱃살이 빠질 때는 그 전에 먼저 얼굴살부터 빠집니다. 얼굴의 살도 좀 빠지면서 배의 살도 빠지고 그러면서 훨씬 다르게 되는데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달리기를 하면 더 빨리 빠지겠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면 오히려 심장이라든지 혈압이나 혈관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약간 헉헉 끓을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1시간은 달린다. 그 대신 그것은 밥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하든지 아니면 당뇨가 없는 사람 같으면 밥 먹기 전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겠다. 식사와 운동을 적절히 해주면 뱃살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배는 튀어나오고 허벅지는 약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면 반대가 되죠. 허벅지는 단단하게 되고 배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걸어주면 장단지가 단단하게 됩니다. 장단지, 종아리라고 하죠.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종아리가 단단하고 건강해야 심장까지 돌아가는 피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고 종아리를 만져봐서 종아리가 물렁물렁하고 자꾸 골아지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것이고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다리가 튼튼해서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다리가 약해서 자꾸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 수명에 지장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에 열심히 걷고 빨리 걷고 많이 걷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을 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욕을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배고 하나는 눈입니다. 밥을 참아서 안 먹었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 순간에 그만큼 더 먹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그만큼 더 먹게 됩니다. 눈, 잠을 안 자고 참았다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또 그만큼 또 자게 됩니다. 절대로 잠과 배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야 되듯이 밥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지 않고 특히 한 끼를 굶어서 체중을 빼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고 굶게 되면은 몸속에 단백질 같은 것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이 약해지게 되고 특히 그 여성들의 경우에 다이어트,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고 또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살, 체중 이것에 치중한 나머지 몸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생리에 문제가 오고 임신의 장애가 오고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빈혈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은 안 그래도 피가 자꾸만 나가는 그런 병이죠. 남자는 평생 남자는 힘을 쓰는 사람이고 여자는 피를 쏟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평생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기를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남자는 계속 기를 보여줘야 되고 여자는 평생 피를 쏟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출혈이 있어서 피가 계속 나가고 아기를 낳고 나면 또 피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평생 피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피를 도와주고 보여주는 것은 음식이 최고인데 여성이 살 빼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안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고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정리하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안 먹는다, 때를 굶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단 음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 음식은 아주 맛이 있죠. 맛이 있다고 믿지만은 이 단 음식이 사실 요새 너무 달아요. 달아도 너무 달다는 것입니다. 달아도 너무 단 음식이 더 안 좋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제일 단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단 음식은 팥빙수입니다. 팥빙수. 제일 짠 음식이 뭐냐면은 칼국수입니다. 모든 음식이든 무슨 음식이든 간에 차게 하면 단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찬 음식이 단맛을 느낄 정도가 되면 달아도 굉장히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면 짠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뜨거운 음식이 맛이 좀 짜고 간이 맞다 느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짜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곰탕이라든지 칼국수는 굉장히 짜게 먹는 그런 음식이고 팥빙수라든지 아이스크림은 어마어마하게 단 음식입니다. 굉장히 단 음식 그리고 굉장히 짠 음식 이러한 음식들은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달면서도 짭니다. 굉장히 달면서도 굉장히 짠 음식이 사실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 없이 먹는 그런 기름 있죠. 식용유. 특히 불에 이렇게 튀긴 것은 그 치킨, 그 프라이드 치킨 이런 경우는 어떤 불에 어떤 기름에 튀기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식용유는 처음에 아주 맑은 식용유 때는 이소 식용유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몸에 좋은 겁니다만은 이것이 열을 가하면 새까맣게 되죠. 새까맣게 기름이 타버리면 이거는 이제 트랜스 기름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되어버리면 바로 발암 물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만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사왔을 때 이것이 어떤 기름에 튀기는지를 모르고 그냥 먹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자꾸 했던 기름 또 쓰고 하다 보면 시커먼 기름에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역시 트랜스 기름에 태워진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겁니다. 또 우리가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데 올리브유는 참 좋은 거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데 그건 올리브유도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것이 트랜스 올리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것을 먹을 때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약간 불에 이렇게 익혀서 먹는다.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구워서 먹는다 하죠. 구워서 먹을 때 말이죠. 굽고 난 다음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먹나 아니면 올리브유를 쳐서 굽느냐 하는 거죠. 올리브유를 쳐서 구우면은 그 올리브유가 트랜스 기름이 됩니다. 트랜스 지방 돼서 몸에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당에도 직접 좋지를 않고 살찌게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토마토를 살짝 구운 상태에서 기름을 잘 발라서 먹는다고 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만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는다고 해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또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견과류 같은 거 아몬드라든지 땅콩이라든지 호두 참 좋지 않습니까? 하루에 보통 20알 정도 많아야 30알 정도 하루에 그 이하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맛있다고 해서 또 많이 먹으면은 이게 또 굉장히 고칼로리입니다. 굉장히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살찌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견과류가 대부분 소금이라든지 설탕에 이렇게 범벅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먹을 때는 설탕이나 소금이 조미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에 독이 된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물들, 고단백 저지방이죠.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적인 것은 닭가슴살이지 않습니까? 닭가슴살 같은 거. 근데 사실 그게 별로 맛은 없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없는 법입니다. 또한 생선에 있어서도 흰살 생선은 좋습니다. 흰살 생선이 대부분 고단백 저지방 그런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 같은 걸 좀 많이 먹어주면 좋겠고,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 같은 그런 소위 완전식품이죠. 삶은 달걀을 먹어주면 고단백 저지방 음식이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할 때는 여기에 먼저 지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방이 없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 고단백 저지방, 그리고 싱싱한 채소, 과일, 그리고 버섯 종류, 그것들이 좋겠고, 또한 그 오트밀 같은 그런 딱딱한 견과류를 죽으로 해서 만들어 먹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복에 추천하시는 다이어트 효과 더 좋게 하는 식단이 있나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공복 시에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거릭 요거트죠. 무가당 거릭 요거트. 시중에 파는 거는 가당은 아닙니다. 가당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 무가당 거릭 요거트에 거기에 견과류를 좀 넣어서, 그러니까 호두라든지 자씨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좀 넣어서 이렇게 퍼먹는 거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것이 아주 속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좋고요. 뿐만 아니라 혹시 할 수 있다면 낫또를 좀 먹는 것도 좋습니다. 낫또라든지 연두부 같은 거. 낫또는 그 끈적끈적한 그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낫또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낫또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5분 정도 놔두면 안에 있는 그 유익균들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살아나면 거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차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딱 떨어뜨려서 잘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밥하고 같이 먹으면 되죠. 그런데 밥을 안 먹더라도 그것만 먹어도 속이 든든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녹즙 같은 것도 좀 먹어주면 좋습니다. 녹즙은 그 철에 나오는, 제철에 나오는 싱싱한 그런 것을 많이 같이 해서 아기를 먹어주면 그 한 잔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많이 마실 필요는 없고 보통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로 해서 쫙 마셔주면 속이 편안해지면서, 특히 우리 몸속에 공복 시에 이런 싱싱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가면 흡수가 촥촥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맑아지는 거죠. 당뇨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살이 찐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피가 산화되는 겁니다. 산성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산화된 피를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 항산화물질을 많이 먹어주고, 그래서 피를 약한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져서 피를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복 시에 먹어주면 빨리 소화되고 흡수가 되면서 포만감도 느끼게 되고, 살이 절대 찌게 하지 않는, 살찌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뱃살이 아니라 사실 염증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염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그 만성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 좀 덧붙이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만성염증의 관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실은 한두 개 정도의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지속성인 상태로 그냥 있다가 어느 날 다른 병에 탁 만난다든지 해서 이게 활동성이 되고 진행성이 되어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다든지 어디 한쪽 구석이 안 좋은 데가 있었는데 코로나 걸렸다든지 급하게 갑자기 감기에 걸리다든지 해서 열이 나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갑자기 폐혈증이 온다든지 폐렴이 온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속성인 상태에 있던 것들이 어느 날 활동성이 되는 것, 또는 급성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병이든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고 정신을 놓게 됩니다. 안심하고 방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복병처럼 치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은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한방에서 말하는 기가 맑은 음식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기가 맑은 음식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버섯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은 버섯 종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버섯은 생각보다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도와주고 항산화시켜주고 항암물질이 있어주고 만성염증을 관리해주고 그래주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밥을 만들 때도 그렇고 국을 만들 때도 된장을 만들 때도 그렇고 버섯을 조금씩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가 맑아지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허약하고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인삼을 많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인삼에다가 대추를 넣어가지고 인삼과 대추만으로 그렇게 달여서 그것을 냉장고 안에 넣어 놔뒀다가 자주 끓여서 마시고 하면 우리 몸에 기운을 도와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만성적인 염증들을 세균을 죽여주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인삼은 큰 보약일 뿐만 아니라 아주 살균 작용도 강한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병들,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몸의 원기를 도와서 자기 몸의 원기로 하여금 병을 쳐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거기다가 대추를 조금 넣어서 같이 해주면 훨씬 나아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김양규라고 합니다. 김양규 한의원 원장입니다. 79년도에 경희대를 졸업을 하고 86년도에 박사를 땄죠. 그래서 40여 년 부산 해운대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롯해서 생활 습관과 관계되는 책들을 제가 펴낸 것이 5권 됩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곳에서 제 이름 김양규라고만 치면 제가 TV에서 강의한 내용들도 많이 뜨고 새까맣게 나올 겁니다. 굿TV를 통해서 제가 6년 반 동안 제 이름 들어가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을 강의한 적이 있고 지금 극동 방송을 통해서 매일 라디오 닥터를 22년간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임상을 하면서 또 일본어도 제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진찰도 가능하고 일본어로 설명도 가능하고 일본에 가서도 제가 또 특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인들이나 일본과 관계되는 분들이 한방적인 진료를 받거나 강의를 요청을 일들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하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